꼭 불교의 교리가 아니더라도 과거의 인연이 얽히고 설켜 오늘이 됩니다. 고대 교우들 사이 특별한 인연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고대 역사에 선명한 족적을 남긴 교우들의 인연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인연을 말하기 전에 먼저 교우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보성 전문 초기부터 동문회, 동창회가 아니라 교우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요. 법정학계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문회, 동창회가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교우회는 졸업생 외에 학교 구성원을 넓게 포괄합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현재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칙 또한 교우회 범위를 졸업생, 교수, 학교 법인 관계자, 직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용익과 허헌의 인연입니다. 이용익은 이른 나이 양친을 여인 허헌을 자기 집에 기숙시키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허헌의 영특함과 함경북도 명천을 같은 고향으로 둔 것이 인연의 끈이었습니다. 허헌은 1905년 보성 전문 개교와 더불어 법과에 입학하고 1907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대한제국 제1호 변호사가 됩니다. 그 후 일본 메이지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여 일본 변호사 자격도 취득합니다. 1920년 3.1운동 관련자의 형사재판 변호사로 참여하여 1심에서 공소각하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저명한 법률가였습니다. 이 글은 허헌의 3.1운동 재판의 개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허헌은 해방 전에는 남한에서 보성전문학교 교장, 조선인 변호사회 회장, 동아일보 사장 직무대행 등으로, 해방 후에는 월북하여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일성 종합대학 초대 총장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허헌은 인촌과도 매우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제강점기 3대 민족 변호사와 인촌 김용무의 인연입니다. 김병로, 허헌, 이인은 일제강점기 소위 3대 민족 인권 변호사로서 항일운동의 방패막이가 되어준 인물들입니다. 미 군정기 대법원장과 보성전문 제11대 교장을 역임한 김용무 교우 또한 자신의 사무실을 형사변호 공동연구회의 주소로 제공하며 함께 활동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형사변호 공동연구회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무료 변론 미담이 많은데요. 무료 변론과 관련하여 동아일보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당시 변호사들 중에 독립운동 사건을 맡을 경우 남몰래 무료 변호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 김병로, 이인, 허헌 등이 많이 했는데 알고 보면 변론비는 동아일보에서 은밀히 대주는 경우가 많았다. 인촌은 그 사실도 감추었다. 김병로와 이인은 해방 공간에서 인촌이 이끌던 한국민주당에서 뜻을 모으던 정치적 동지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허헌은 정치 노선을 달리하여 해방 전국에서 좌익 노선을 견지하다가 월북하여 북한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김병로는 전남 담양 창흥 의숙 등을 매개로 젊은 시절부터 인촌과 인연을 맺고 평생 뜻을 함께했습니다. 1932년 인촌이 보성전문을 인수할 당시 보성전문 측 인사는 김병로, 허헌, 김용무였고요. 당시 김병로의 설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김병로는 인촌에 대하여 이렇게 회고합니다. 이제는 한 토막 고초와 슬픔의 역사로만 상기되는 지난날의 항일운동에 있어 많은 지사들이 무한한 고생을 겪으며 해내 해외에서 투쟁할 때 그는 말없이 그들의 여비를 걱정해주고 두툼한 봉투에 감사와 애정을 담아주었던 것이다. 혹 어떤 이는 그가 재력이 있으니까 그쯤이야 쉬운 일이 아니겠는가 할지 모르겠으나 그때 우리나라에 그만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 인촌 선생 외에 없지 않았을 것이요. 또 그것은 결코 재력만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일임을 말해 두고 싶다.
인촌과 유진호의 인연도 기억해야 할 대목입니다. 유진호는 1932년 인촌이 보성전문을 인수하자마자 영입한 인물입니다. 인촌은 당대 수재 유진호에게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당시 상황을 유진호의 양호기를 토대로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그렇다면 하고 나는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첫째, 도서관을 지을 것. 둘째, 교수마다 연구실을 마련해 줄 것. 셋째, 연구 논문집을 발간할 것의 세 가지였다. 이 세 가지만 구비되면 명칭은 전문학교를 면할 수 없더라도 내용상으로 대학의 실질을 갖출 것이라 생각한 때문이었다. 즉석에서 인촌은 세 가지 조건에 모두 적극 찬성하였다. 두 사람의 대화는 그대로 고대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안암동으로 학교를 이전하면서 본관 다음으로 중앙도서관을 신축하여 도서관과 아울러 사립학교 최초로 1교수 1연구실제를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1934년 사립학교 최초의 고품격 학술논문집 보전학회논집을 출간하여 세 번째 약속도 이행되었습니다. 유진호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955년 개교 50주년 기념 논문집을 간행하여 KU 아카데미즘의 본격적 출범을 선언합니다. 인문사회, 자연과학을 모두 아우르면서 총 604쪽에 이르는 대형 논문집은 국내 최초입니다. 유진호 총장의 논문집 간행사는 감동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학문을 위한 축원이 간절합니다. 유진호는 인촌과의 만남을 결연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정하면서도 묵직한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진호와 김광진, 최용달의 인연입니다. 사회주의 경제학자 김광진은 보전학회논집 제1호와 제3호에 중후한 경제사 연구 논문을 실어 당대 최고의 경제학사 전공자임을 드러냈습니다. 김광진은 해방 후 김일성대학을 만드는 중추 역할을 했으며 김일성대학에 그의 초상화가 걸려있다는 풍문도 있습니다. 유진호는 양호기에서 김광진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 평양인민위원회 간부로 활동하던 김광진 군은 그때 김일성대학 창립 사무를 보고 있었는데 김일성대학 창립위원으로 교수진을 스카우트하러 서울까지 온 사람이라면 의기연항할 것으로 누구나 생각하였었는데 내가 본 김군은 그렇지 않았다. 헌항은커녕 몹시 소침하고 복장도 초라하였다. 서울에 남아있도록 붙들면 붙들릴 것도 같았으나 혹시 말썽이 생기는 경우에 내 힘으로는 그의 신변을 보호해 줄 자신이 없어 못하였다. 최용달은 유진호의 주선으로 보성전문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최용달은 해방 후 북한으로 건너가 북한 헌법, 토지개혁법령, 노동법령, 남녀평등권 법령 등을 기초하여 북한 법제의 토대를 닦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헌법은 모두 보성전문 교수가 기초한 셈이 되었지요. 최용달은 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 역임 이후 기록이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1932년 인촌이 학교 경영을 인수한 후에 보성전문 교수로 영입된 사람들입니다. 김광진과 최용달은 월북학자라는 사실로 인해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념의 그림자에 역사가 희미해진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연은 잔잔한 호수에 떨어진 빗방울처럼 깊고 넓게 퍼져갑니다. 여러분들도 고려대학교에서 아름다운 인연의 끈을 많이 만들기 바랍니다.